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들어가도록 하죠. 기본서는 520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이제 어디를 보시는 게 더 낫냐면,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527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그 틀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 요거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지역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이 동일수권, 유사지역, 인근 지역, 그 내용만 이제 보시면 돼요. 전체적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역 사거리의 3번 출구에 있는 대상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대상부동산. 평가사는 그 상업용에 대한 그 강남역 사거리 내 100m 안에는 이 대상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럼 대상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하죠. 선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업용도로 이용되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판정을 해서 가격 수준, 시세죠.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후행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후행이 개별 분석이죠. 개별 분석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가격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가격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세부적이죠. 자, 이건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정을 보는 거예요. 판정. 그래서 얘가 후행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선, 지표, 후, 개체 암기하시고요. 자, 지역 분석은 부동성하고 토지의 인접성과 관련이 되고요. 자, 얘는 당연히 개별성과 관련이 되겠죠. 개별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거시적이면서 전체적이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광역적이다. 그럼 작년에 나왔던 게 얘는 미시적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보여. 미시적, 그 다음에 전체적이니까 얘는 부분적. 조금 더 국지적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지역 들어가니까 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고요. 자, 우리 전 시간에 경제적 감가와 관련되죠.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얘는 균형, 기억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역 분석의 대상이 동일수권이에요. 동일수권을 파악하죠. 그 사례에서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러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죠. 대상이 있고 사례가 있다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만약에 강남역이다 라고 한다면 강남역에 사례가 없어요. 그럼 유사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죠. 근데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유사지역은 반드시 인접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인근지역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은 요즘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예전 나왔던 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성성세천학이라고 암기하시죠. 자, 그럼 지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용 요소입니다. 100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요. 자, 장기가 먼저죠.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잖아요. 성장은 신축 부동산에 거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상향여가가 발생하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집가 상승률이 활발합니다. 근데 집가 수준이 높아요. 그건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는 중고부동산에 거래가 되죠. 그래서 집가가 안정되면서 가벼운 상승이다. 자, 쇠퇴기로 도달됩니다. 자, 쇠퇴기라는 것은 하향여가 시작하고 하향여가 활발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죠. 경제적 내용수가 다 되어버리니까. 천이기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요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면 가벼운 상승이요. 일시적 상승. 이전과 동일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쇠퇴기 다음에 천이기가 나오죠. 쇠퇴하수로 천해지죠, 사람은. 여기 하향여가 시작이 아닙니다. 재개발이 시작이 아니라 여기는 활발하겠죠. 여기서 재개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악화, 슬럼화 단계로 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336페이지입니다. 자, 1번 감정평가 가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틀린 것은, 자, 작년 문제죠. 자, 개별분석이 나와야 돼요. 대상부동산의 미시적, 구지적, 뒤에는 지역분석이 대상지역의 거시적, 광역적. 자, 2번 사이클 패턴에 타당하지 않는 거. 4번 성숙기는 집값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숙기서부터는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되죠. 신축이 아니죠. 3번, 자, 이 지금 국면에서 이 천익이에요. 천익이는 여가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 상승을 맞아요. 성장기의 특성과는 유사하지 않죠.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번에 잘못된 거, 동일수권. 자, 이거는 이제 5번인데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 같은 경우는 보통 동일수권 후에 용도를 따릅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뀔 것 같으면 장래 이익이 있으니까 후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일반적으로 전환 후의 동일수권에 일치한다. 자, 5번은 다 맞는 지문이니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6번은 이제 들어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성숙도가 낮으면은요,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느리죠. 그러면은 이건 후보지 동일수권이 전환 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환 전의 용도 지역의 동일수권과 일치한다. 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에 의해서 고용적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성성세차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성성세천학 중에서 가격 수익이 가장 높은 건 성숙기에서 가장 높겠죠. 성장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대상이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5번이 유사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문제는요.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례자를 동일수권의 유사지역에서 구할 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유사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봐요. 그럼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를 본다면, 자,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요인을 할 필요 없고 개별요인만 합니다. 근데 유사지역은 상권이 다르잖아요. 둘 다 다 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1번 사례자를 동일수권 유사지역에 구할 때는 지역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분석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이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대상지역의 가격 수준이죠. 1번이 정답이다. 자, 9번 갑니다.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이건 바꿔보세요. 개별분석에서는 지역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부의 채용을 판정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번 갑니다. 틀린 거. 자, 4번. 개별분석보다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해야 되겠죠. 일반적이다. 자, 11번은 다 보도록 하죠. 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90%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역분석을 일반적으로 개별분석 선행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지역 내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요, 대상부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하셨어야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3번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분석 결과가 얻어진 자료로 그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니까 구체화시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 그래서 7번이 가장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교재, 여기 이제 가시게 되면요. 감정평가 3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3방식 6방법이 있고요. 근데 토지까지 7방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교재로 가셔서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 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560페이지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대한 그 표와 시상가격 조정까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까지 하겠는데요. 자, 3방식 7방법입니다. 기본서 560페이지입니다. 자, 펴놓으시죠. 기본서 우리가 560페이지입니다. 자, 3방식 7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방식 7방법. 원래 6방법이었는데 토지가 공시지가기준법이 생겼죠. 자, 그래서 토지는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원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삼각대도 아니니까 원값이 아니라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토지가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뀌었죠. 자, 거래사례보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라. 편의 공시지가. 근데 예외가 있죠.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수도 있다. 임대료 조정 비용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가격을 매길 때요. 가격의 3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분필을 매길 때 이 분필이 얼마의 가격이 매겨지느냐,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냐가 비용성이죠. 자, 비용성을 갖고 따진다는 건요. 공급자가 공급자의 가격으로 봅니다. 공급자가 만드는 가격이죠. 건설회사가 택지를 취득해서 택지 비용이 있고요. 주택 자재값이 들어간다면 공급자의 원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용성은 3방식의 원가 방식의 종류입니다. 원가 방식.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을 따집니다. 시장성은 내가 나가서 거래 사례와 비교했죠. 시장의 가격을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필이 자, 지금 사례가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내 대상부동산도 100원이다. 시장 가격을 본 거죠. 시장 가격.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분필을 갖고 다니면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임대료가 많이 나와줬죠. 그럼 수요자의 가격이 효용으로서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바로 수익 방식. 3방식 연결될 거고요. 자, 원래 6방법인데 7방법이라고 한다. 자, 6방법이라는 것은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임료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액을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를 임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거고요. 자,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가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액이고요. 적산법이 임대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임료를 구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그러면서 토지가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7글자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3글자, 7글자, 5글자죠. 자, 가격은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가니까 원가 들어가죠. 자, 비교니까 비교 들어가고요. 자,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갈 건데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라는 건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가중평균해서 최종 가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적산 가격, 뭐 적산 임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시상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가중평균한다 그래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자, 그래서 최종 평가 가격을 도출할 겁니다. 최종 평가 가격. 자, 이게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면서 시상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문제로 가겠는데요. 일단은 이건 3글자, 7글자로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나왔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건건 바이, 원가법, 거래사의 수익환원법에 대한 물건별 평가를 우리가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갈게요. 342페이지 갑니다. 342페이지 가시면 작년 문제인데요. 감정평가 3방식 시상가격 조정은 4번 시상가격 조정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제가 후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7번 문제입니다. 7번이 시상가격 조정의 계산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7번에 가시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오는 거는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방식이 우리가 거래사례는 1.25억이라면 여기서 가중치를 0.5를 줘요. 0.5.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조성비용이라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에서 나오는 건 1.1억이죠. 곱하기 원가 방식은 20%를 적용합니다. 0.1을 곱하면 되죠. 근데 수익환원법은 우리가 임대료예요. 자, 1억에서 곱하기
자, 우리가 수입 방식은 30%니까 0.3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3을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걸 다 곱해버리면 우리가 1.12억이 가중평균한 최종평가 가격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문제만 볼게요. 그래서 넘겨보신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가격 조정하고, 자, 우리가 나오는데, 23번 보도록 하죠. 353입니다. 자, 시상가격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가격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죠. 다 틀리니까. 다 틀리고요.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죠.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나왔던 요 독일이 다 틀렸죠. 이게 시상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고요. 3번이 정답이에요. 시상가격 조정은요,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그 다음에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 방법에 가중치를 더한다. 두어서 간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방식의 세 가지에 나온 각각 산출할 가격은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 최종 평가가 중간 과정이면서 시상 가격이 되겠죠. 자, 5번에 가시면은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를 나타내는 건 확인 자료가 아니라 이건 사례 자료입니다. 확인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적 확인이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거든요. 정답은 23번에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여러분들. 354페이지입니다. 옳은 거. 자, 가는 비용성을 얘기하죠. 가, 비용성이고, 자, 그 다음에 표법입니다. 자, 우리가 나에 보시면은 항상 비교 방식은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7글자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들어가야 되죠. 수익 방식은 임대료가 수익 분석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별 평가 방법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32번 갑니다. 자, 358페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5번의 채용형 원칙은 여기 규정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현황 기준, 개별 물건 원칙, 원가 비교 수입 방식도 원칙으로 한다고 평가의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물건별 감정평가로 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적당한 부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페이지 564페이지에 나와 있죠. 564.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로 간다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3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계산을 또 해드린다면 갈게요. 자, 물건별 감정평가에서 세 가지예요. 원가법이냐, 거래사례냐. 특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가죠.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그럼 원가법은 상각이 돼야 돼요. 건물처럼. 자, 상각 자산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만 가능합니다. 근데 자동차도 상각은 하지만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가 많습니다. 거래사례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자, 가수원,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그래서 산도, 살림은 다 되지만 소경목림만은 거래사례가 아니라 원가법이다. 지름이 작은 나무. 동산도 다 거래사례 비법으로 간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건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동산도 다 효용가치가 없어서 해체 처분으로 간다. 자, 권이라는 거는, 자, 가술이 제일 좋은 게 저작권을 받아요. 저작권이라는 건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다 권이 붙으면 다 이건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자, 영업권, 저작권, 어권. 그 다음에 이 자산이라는 게 다 수익환원법이잖아요. 그럼 공장재단은 뭐냐면 공장재산의 집단이에요. 재산의 집단. 그래서 공장재단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자, 강업재단이나 다 우리가 어때요? 재단이 나오면 다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전에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을, 집합건물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거래사례 비법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왔지만은 상장 채권이나 상장 주식이 나오면 다 거래사례 비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채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비상장 채권이라는 것도 채권에 대한 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이것은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기업 가치도 수익환원으로 간다. 자, 소음, 진동, 일조 침해에서 가치가 하락된다면 원상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뭐 그 정도 보고요. 근데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입니다. 물건별 감정평가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자, 좀 넘겨보시면서 갑니다. 18번입니다. 351페이지 18번. 자, 우리가 1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물건별 평가 틀린 거. 건물은 거래사례법이나 원가법입니다. 그 뒤에는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은 오로지 원가법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설도 그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는 물건별 감정평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여러분들. 359페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 임대는 무조건 임대사례예요. 적산법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35번 갑니다. 360페이지 35번. 4번. 과수원은 뭐죠? 자, 과수원은 거래사례비법이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좀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가법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 원가법을 저랑 같이 보실 때 어디로 가시냐면 원가법으로 가도록 하죠. 자, 원가법은, 자, 여기 교재로 가시면은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3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겠는데요. 원가법은 항상 그 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자, 제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줘요. 감가누계액을 감가수정액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감가수정과 상각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산가액을 구합니다. 적산가액. 자, 그래서, 자, 건물도 내용연수가 있죠. 그럼 지나온 연수를 경과연수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가 새로 만들었을 때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1년에 100원씩 상각이 됐어요. 그래서 300원이 감가누계액이 된다. 자, 그럼 얘는 700원이 적산가액이 되겠죠. 자, 감가수정은 우리가 상각하고 다릅니다. 자, 상각은 회계 목적이고요. 감가수정은 평가 목적이고, 관찰강화법을 감가수정은 인정합니다. 얘는 인정하지 않고, 얘는 법적으로 가고, 우리는 경제적 내용요소로 가고, 시장성을 고려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가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관분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관분심. 자, 내용연수법이 원칙입니다. 근데 관찰강화법을 우리가 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용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얘는 좀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평가사가. 일단 분해법이라는 건 물리적, 경제적, 자, 우리가 물리, 기능, 경제적을 하나씩 세분해서 합산하는 거죠. 자, 시장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잘 출제가 안 돼요. 간접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잘 나오고요. 특히 내용연수법에서는 초기의 감가액이 큰 순서, 감가액의 크기를 본다면, 자, 우리가 유액기로 암기하시랬죠. 율액기.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 감가가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기입법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상한기입법이에요. 상한기입법은 이자를 고려하거든요. 자, 정률법, 정액은 일정 액식인데 정률법은 일정 유식이죠.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체감합니다. 감가율이 초기에 감가가 제일 많고 감가액이 체감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감가액이 체감하면서 우리가 줄어든다는 거, 요거 정도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럼 원가법으로 문제 갈게요. 원가법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300 우리가
쭉 넘겨보시면은 원가법서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한 방식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일단은 34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죠. 자, 342페이지 1번 가는데요. 다음은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감가수정은 제도론가로 잡아요. 상각은 취득가로 잡죠.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내감분시, 유rek기. 자, 여기서는 잔여법이라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잔여법은 감가수정 방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잔여법은 수익하는 법에서 순수익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데 제가 좀 선별을 할게요. 원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만. 자, 11번, 347페이지 11번 가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맞는 것은 자, 기억 맞아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이고 아까 나왔잖아요. 감가수정은 제도론가. 회계 목적은 회계사항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관찰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정은 직접 나가서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인정하죠. 자, 정리법은요.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크고요. 체감해요. 감가액이.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감가수정은 감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물리기능 경제적으로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가수정할 때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만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요것만 이제 풀면은 다른 거는 안 풀어도 돼요. 다른 건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자, 우리가 이 원가법에서의 정해법이 나오거든요. 정해법. 자, 그럼 제도론가를 알고 감가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그럼 감가누계액이라는 건 먼저 매년 감가액을 산정합니다. 자, 이거는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빼죠. 그래서 경관연수하고 잔존연수를 더해서 가요. 그럼 제도원가가 좀 어려웠던 건데요. 우리가 원래는 2억이었는데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기준점이 2005년 10월 30일인데 건축비가 2003년 10월 31일 10% 상승했어요. 그럼 우리가 책에 1 플러스 10% 0.1에 이건 2승입니다. 그래서 1.21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 2억 4,2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2억 4,200만 원에서 잔존 가격은 여기에 잔가율을 곱합니다. 잔가율이 10%죠. 그럼 2,420만 원이 나오죠. 2,420만 원.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걸 가지고 자, 경관연수와 잔존연수를 본다면 전체가 50년입니다. 그럼 242만 원에서 2억 4,200에서 2,420만 원을 뺀 금액에다가 50년을 나눠보세요. 그 매년 감가액이 얼마 나오냐? 435만 6천 원이 떨어집니다. 자, 거기서 감가누계액이라는 건 2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871만 2천 원이 되죠. 그럼 제도가 2억 4,200에서 우리가 871만 2천 원을 빼주니까 적산가격이 얼마가 되겠어요? 2억 3,300 우리가 28만 8천 원이 되겠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거를 푸시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다른 거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겠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예요. 15번에 대해 별표 쳐보세요. 자, 15번이 똑같은 문제가 2번 떴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상정한 A 건물의 제도원가는 얼마냐. 자, A 건물이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고 하여튼 연면적으로 나눠요. 그럼 공사비 대역을 본다면 1,000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개발 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총계 3억 6천원 가야 됩니다. 그럼 3억 6천만 원이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점 수정을 하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 135가 올라가고요. 자, 우리가 건축된 게 100이에요. 그러면 1.35배 떴다는 거죠. 그럼 4억 8,600이 나옵니다. 그럼 4억 8,600만 원이 나오면 여기다가 연면적으로 나누죠. 4억 8,600만 원이 나오면 연면적이 1,250입니다. 1,250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제곱미터당 38만 8,800원이 되니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은 25번이죠.
자, 감가 수정 방법 중에 건물의 내용 요소 만료될 때 감가 누계액에 대한 그의 복리 계산 이자 상당액. 제가 유례기에서 무조건 이자 나오면 상한기획법 찍으라 그랬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34번은 뭐 이따가 같이 해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34번에 페이지 359페이지로 가시면 자, 원가법의 첫 번째 들어갈 것은요. 제도론가에 감가수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감가수정. 그래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기억에 감가수정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뭐 적산가액 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똑같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정액법으로 구하는 게 똑같은데, 하나만 제가 41번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4페이지. 364페이지의 41번은요. 자, 요건 좀 어려워요. 364페이지 42번은 요 정률법을 얘기합니다. 들어갈게요.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은 신축공사비가 8천만 원입니다. 준공 시점이 2015년이고 기준점이 2012년 지났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8천만 원에서 자, 시점에 대한 제도원가가 8천만 원에서 곱하기 자, 밑에 2015년의 9월이 밑에 내려가고요. 자, 이 2017년이 기준점이니까 125가 되죠. 그럼 얘가 1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률법은 이 제도론가에다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감가율, 잔가율에다가 승을 합니다. 잔가율에다가 2년이면 2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럼 30%가 감가가 됐다면 70%가 잔가율이 나와 있네요. 그럼 0.7에다가 2승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0.7에다가 2승을 하니까 0.49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자, 2번 4,9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률법도 제가 간단하게 아마 우리 기본수 했을 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원가법까지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문제집으로 오셔서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 제가 비교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비교 방식은 어디 있냐? 자, 우리 비교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자, 344페이지 가시면 5번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제가 좀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